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공일의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생긴 이민남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공일의 문제 블로그에 보면 더보기를 누르면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시겠네요. 그렇죠? 자, 기본 작업 1번이요. 1번은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타자가 뭐 여기서 뭐 7, 8분이 걸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다른 것부터 푸시는 게 나세요. 그렇지만 입력하는 부분을 보면 일단은 거래번호, 제품 코드, 거래처명, 담당자 탭키를 누르면서 열을 옮기면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래량 탭 그리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C 빼기 01 빼기 111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보너스네요. 보너스. 문자랑 숫자랑 합쳐졌을 때 내가 얘를요 밑으로 쫙 내리면 이어진 숫자들이 한 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자동 채우기를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써주셔야겠네요. CMK 빼기 01 이거 같은 경우에도 CMK가 동일하다고 하면요. CMK만 복사를 해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숫자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컨트롤 V 한 다음에 22 컨트롤 V 한 다음에 53 컨트롤 V 99 아니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시고 입력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서 입력을 하는 것도 또 괜찮겠네요. 그렇죠? 어찌됐건 입력만 되면 되니까 13, 28, 73 엔터 42 엔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상사, 서울유통,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만 틀리더라도 5점이 다 날아가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잘 입력을 하셔야 돼요. 나라 싫어. 대한상사 이거 같은 경우에도 대자만 쳐도 나오잖아요. 하자만 쳐도 하나상사가 나오고 나자만 쳐도 나라 싫어. 서자만 쳐도 하대. 이렇게 하면 입력이 조금 더 빨라지시겠네요. 그죠? 김한호, 이다혜, 김선욱, 김종민, 최민경, 황진선, 강은식.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 시험장에 가면 다다다다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 할 거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따다다다다 이거만 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뭐 계산문제에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타자 소리는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기죽어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연습한 대로 가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숫자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있잖아요. 숫자 키패드를 이용을 하셔서 좀 입력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입력할 때 수월하니까 그게 또 연습이 되면 더 빠르니까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 1, 엔터 1, 엔터 5, 엔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요 5점을 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본 작업 2번 워크시트로 옮겨 가셔야 돼요. 흔히 보면 여기에 그냥 같이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험장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 다시 고쳐놔야 되고 또 기본 작업 2번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문제 볼게요. 1번에 2번 문제. 문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A1부터 G1까지. 우리는 범위를 선택할 때는요. 이 커서 모양의 반창고 모양. 요게 반창고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1부터 G1까지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홈에 맞춤 위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딱 클릭을 하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고 다시 언클릭을 하면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는 항상 나옵니다. 글꼴 휴먼 예체 글꼴을 휴먼 예체 써주시면 돼요. 휴먼 예체 엔터 바뀌고요. 크기는 20 엔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1번 문제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F3셀에 제품명을 선택을 하시고 아니 생산량을 선택을 하시고요. 생산량을 한자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생산량이라고 나오고 한자로만 바꿔도 변환을 누르면 얘가 뿅 바뀌겠죠. 3번이요. B4, B15 영역. B4 반창고 모양으로 B4부터 B15 영역을 선택을 하되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YYY년 MMR DDL로 지정하시오. 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홈의 표시 형식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그쵸? 여기 하거나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거나 그쵸? 아니면 컨트롤 1을 누르거나 다 똑같은 얘기라고 했잖아요. 제일 멋있는 건 뭐라고요? 컨트롤 1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뿅 여는 거지.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요. 우리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형식이에요. YYYY년 띄고 한칸 띄고 MM 한칸 띄고 DD1이라고 주어진 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3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4번이요. G7셀에 반창고 모양으로 G7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뭐라고요? 최대 생산율이라는 메모를 삽입. 메모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메모 삽입이 있고 검토라는 여기에 보면 새 메모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최대 생산율. 마이크로소프트 위에 써있는 얘는요. 최대 생산율이라고 해서 최대 띄고 생산율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야? 메모를 삽입한 후 글꼴은 맑은 곳이 크기 11, 채우기색 노랑으로 지정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그러면 이 메모 상자를 선택하시고 홈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맑은 고딕 엔터 크기는 11 채우기는 노랑 여기에 채우기 색은 여기서 선택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모 서식에 들어가신 다음에 채우기, 색 및 선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색깔을 노란색으로 확인 이렇게 해주셔야겠네요. 그렇죠? 문제대로 한 겁니다. 채우기 색 노랑으로 지정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내가 다른 셀을 선택을 해도 얘가 뿅 남아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글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메모 서식을 누르시면 글꼴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맞춤에 보면요.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문제 자동 크기로 설정하시오 라고 하면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뿅 표시가 되면 우리가 문제대로 푼 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라는 문제는 아니죠. 그냥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 상태로 놔둬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자동 크기라고 나와 있으면요. 꼭 자동 크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A3셀부터 G15셀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 홈의 글꼴 위에 있죠. 모든 테두리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굵은 상자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를 선택을 하시면 이 겉으로 굵은 상자 테두리가 이렇게 거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1번에 2번 문제도 10점도 따시게 된 거고 3번이요.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가라고 했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다음에 지시하상을 처리하시고 못하네요. 이 책도 고쳐야 되겠네. 자, 입력이 제가 잘못됐습니다. 저기 사항이겠죠?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의 기본 작업 시트 B3H15 영역에 B3부터 H15 영역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볼까요? 여기에 텍스트 거래처 명단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음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에 여기 텍스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 파일을 갖고 오시면 돼요. 텍스트를 누르셔서 이 파일도 올려놔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깜빡하고 안 올려놨는데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처 명단이라고 가져오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뿅 갖고 와지고요. 이 텍스트 상자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컴마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분 기호로 분리됨으로 선택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여기 쉼표에 체크만 하시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열이 구분이 됩니다. 다음 나머지 사항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침을 누르셔서 B3셀부터 갖고 와줘 라고 하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 속성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뭐 다음 간격으로 세로 고침, 열 넓이를 고정하시오, 열 넓이를 고정하지 마시오 라는 물음이 또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갖고 오시면 돼요. 확인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뿅 들어가면 또 쉽게 5점을 따게 되는 거죠. 기본 작업이나 계산 작업을 제외한 분석 작업,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익혀가시면 되고요. 긴장 안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세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가시면 되겠죠. 자, 계산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자,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서 뭘 보셔야 된다고요? 함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죠. 그렇죠? 함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면서 함수를 보고 어디에 이 함수를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sum if, average if, count if입니다.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붙었고 평균을 구할 건데 조건이 붙었고 count,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표 1에서 냉장고와 TV의 총 판매 금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냉장고와 TV의 총 판매 금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냉장고의 판매 금액을 더한 다음에, 그쵸? 냉장고, 서울, 경기, 인천의 판매 금액이 각각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TV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서로 빼주는 게 판매 금액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sum if라는 함수를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sum 합계를 구하는데 if sum if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우리는 탭 키를 누르면요. 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ref range array.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냉장고잖아요. 냉장고만 골라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골라줘. 이거니까 REF range array 이 영어 단어를 보고 우리는 이 범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저 영어 단어 저 안에 들어가는 영어 단어 10개를 모르시는 분은요. 엑셀 기초 다지기를 꼭 보고 오세요. 그 부분만 이해를 하면 이 부분들은 쉽게 풀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크라이테리아는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잖아요. 그렇죠?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라고 있어요. 조건. 그러면 나는 컴퓨터한테 A3부터 A11까지 이 범위 안에서 냉장고의 판매 금액을 합계를 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냉장고라고 쓰셔도 되고 냉장고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셀 값을 선택을 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셀 값이 훨씬 더 편하겠네요. 큰 따옴표 안 하고 써도 되니까. 그랬더니 이 범위에서 냉장고를 찾아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썸레인지 합계의 범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의 합계를 구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판매 금액의 합계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냉장고의 판매 금액의 합계가 되는 거고 빼기 얘를 쓸까요? 그냥 sum if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TV의 합계 금액을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빼줘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레인지가 나왔으니까 레인지 컴마 TV 콤마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합계의 범위를 집어넣어 주시면 뭐 1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범위를 선택했는데요. 왜 F4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지 않아서입니다. 그쵸? 내가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는 범위를 선택했을 때 F4를 눌러줘야 되지만 지금 이거는요. 이 셀에서 다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엔터만 치면 값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1번 문제를 맞췄죠? 자,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if와 average와 and 함수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if라는 함수가 나왔으니까 조건이 오고 그 조건이 참이면 참값 거짓값 average와 and 함수가 써졌으니까 and라는 함수는 내가 만드는 조건들이 다 참일 때만 참이야 라고 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요 if가 쓰이고 조건이 오고 조건 안에 and와 average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문제를 보면 필기와 실기의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필기와 실기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야? 요게 A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필기와 실기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 평균이 80점 이상이니 라는 조건 A와 면접이 70점 이상이야? 라고 했으니까 B 조건이 면접 점수가 70점 이상이니 이게 B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A 조건이랑 B 조건이 이고로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ND 함수를 써서 A 조건 쓰고 B 조건을 쓰고 그리고 A 조건이랑 B 조건이 다 만족하는 true인 값에 나는 합격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백을 주겠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A 조건 옆에다 일단은 써보겠습니다. B 조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처음이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자세히 만들어 볼게요. 자, 필기와 실기의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라고 했으니까 에버리지를 쓰셔야겠죠. 그렇죠? 필기와 실기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평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얘네들 중에서 80점 이상인 애들만 참이 되고 싶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있는 부분이 참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부분이 크거나 같다 80.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친구들만 true가 되면 그 true에 해당하는 이 조건도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합격인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공백이겠죠. 두 번째 조건은 쉽죠? 는 면접 점수가 첫 번째 사람의 면접 점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70점 이상이니 크거나 같다 70점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A랑 B 조건 둘 다 참인 애들만 합격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공백으로 처리해주면 되죠. 자, AND 함수로 묶어서 A 조건, B 조건을 다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true, false를 계산을 해놓고 우리는 if를 씌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해볼까요? 는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요. average를 부른 다음에 필기와 실기의 평균에서 크거나 같다 80점이라는 게 A 조건. 그렇죠? 그 다음에 B 조건은 첫 번째 사람의 면접 점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다른 셀을 선택하고 내리시고 j3이 크거나 같다 70이니 이렇게 AND 함수에 A 조건, B 조건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얘가 3이야 거짓이야 라고 결과가 나오면요.
우리는 여기 앞에 뭘 쓰면 돼요? if라는 함수를 씌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if라는 함수를. 원래는요, if서부터 써서 end 함수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죠. 하셔도 되는데 if가 나오면요, true, false를 먼저 계산을 해놓고 그 앞에 if를 씌운다고 생각을 하면요,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고요. 그렇죠? 컴마를 했더니 value if true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펜다운표하고 합격이라고 쓰고 컴마를 하니까 value if false 값이 if 만약에 false 거짓이라면 나는 공백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뿅 계산을 하면 우리가 했던 노란색의 부분만 합격이 들어가게 되겠죠. 커마 1급을 하시는 분들을 주로 보면 이번 같은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게 조건을 따는 부분을 조건 A 조건, B 조건, AND와 OR로 연결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만들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A 조건, B 조건으로 나눠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여사원 총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보니까 dsum 라운드 다운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뭐요?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으니까 조건을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딱 떠올라야 되고 그런데 이 문제만 읽어봐도 여사원 총 판매량의 합계야? 라고 했으니까 성별이 여야? 이렇게 뿅 만드는 게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이 표에 딱 만들어져 있으면 다른데 조건을 만들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사용을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되고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dsum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인데 얘는 표시가 1, 2, 3, 4가 1, 2, 3, 0 1의 자리를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면 돼요? 소수점을 표시를 할 때 라운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는요. 소수점을 표시를 하면 내가 구한 숫자 밸류 값을 기준으로 넘버 디짓이 소수점 한 자리면 1, 두 자리면 2, 세 자리면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0을 기준으로 1의 자리가 0, 10의 자리가 00, 100의 자리가 000이라고 하면요. 소수점이 1, 2, 3이라고 하면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요. 빼기 1, 빼기 2, 빼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표시 3을 보니까 표시 예를 보니까 1, 2, 3, 4가 1, 2, 3, 0이 됐잖아요. 그러면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라운드 다운은 빼기 1을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하겠습니다. 나중에 라운드 다운 함수를 씌우면 되니까요. 이 sum이라고 써서 데이터 필드의 값을 합을 구합니다. 탭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라고 했으니까요. 사원명부터 698까지 넣는 거예요. 전체를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만 집어넣으시고 컴마 필드는요. 총 판매량의 합계잖아요. 필드는 계산할 필드를 선택하는 거니까요. 총 판매량 이렇게 필드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2번, 3번으로 넣는 거 아니죠? 범위로 넣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에 field라고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컴마.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성별이 연이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값이 구해주고요. 5164가 나오고 우리는 여기 앞에 라운드 다운을 입력을 하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넘버가 나오고 컴마 소수점이면 1, 2, 3이지만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빼기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516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번 문제도 맞췄고요. 4번에 추주 함수와 랭크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거고 추주 함수는 골라 쓰는 거고요. 자, 총 결제액이 가장 많은 2명은 VIP, 다음으로 많은 3명은 골드, 그 외에는 일반으로 고객 등급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결제액의 등수를 구하는 거죠.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요. 첫 번째 사람의 콤마 ref range array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되 나는 지금 첫 번째 사람을 구하고 밑으로 잡아 당겨서 다른 친구들의 등수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뭐예요? F4 고정을 해주고 콤마 높은 값이 1등이어야 되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요. 얘는 11등이고요. 이렇게 밑으로 딱 내리면 1등부터 11등까지 등수가 구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추주라는 함수를 써서 1등, 2등 총 결제액이 가장 많은 1, 2등은 VIP 다음으로 많은 3명은 골드 그 외에는 일반으로 그러면 얘는요. 추주 함수가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써주셔야 됩니다. 추주라는 함수를 쓰면 인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돼 있잖아요. 탭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인덱스 넘버 우리가 갖고 올 생긴 숫자 요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부터 10일까지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컴마를 하시면 내가 가방 나비 다람쥐 라면 이렇게 밸류 값에 이미나 값을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값에 해당하는 저는 밸류 11에 이민함이라고 넣고 라면까지만 넣고 그냥 컴마해서 다 그냥 안 넣었어요. 공백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민함이라고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요. 얘는 이민함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밑으로 내려보면 당연히 1번, 2번 라면까지는 나오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냥 0, 값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1번부터 밸류 11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추주라는 함수 밸류 1에 VIP 밸류 2에 VIP 1등, 2등이 VIP잖아요. 그렇죠? 밸류 3, 4, 5가 골드가 돼야 되니까 골드 밸류 5도 골드 콤마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1반이잖아요 1반 2반 3반 4반 5반 죄송합니다 여기서 컴마 밸류 7도 1반 컴마까지 복사할걸요 밸류 8도 1반 9도 1반 10도 1반 11도 1반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if error라는 함수를 쓰기도 합니다. if error 함수를 써서 골드까지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머지의 값을 집어넣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면 if error라는 함수를 씌워서 뒤에 있는 부분을 한 번에 떨쳐주죠. 얘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우시면 4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딱 봐도요. 이거 브이로그 쓰는 거겠네. 문제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좀 공부를 하고 가시면요. 나와요. 그러면 이거 미드 함수 써가지고 가운데 거 갖고 와서 정확한 값 브이로그 써서 정확한 값 갖고 와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브이로그과 미드 함수를 쓰라고 했죠? 지기 코드는 사원 코드 왼쪽에서 세 번째 문자를 이용하여 계산.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알게 되시면 문제를 굳이 볼 필요 없어요. 문제를 보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커마 2급 같은 경우에는 40분 만에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얘도 V룩업을 먼저 쓰지 마시고 미드 함수를 써서 가운데 글자를 갖고 오자고요. 문자열의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줍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탭키를 눌러서 텍스트 사원 코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세 번째 한 글자를 갖고 와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스타트 넘버가 세 번째고 그쵸? 넘버 캐릭터 한 글자만 갖고 와. 두 글자로 하면 여기 세 번째에서 G 빼기, D 빼기, B 빼기 이걸 갖고 오겠죠. 그래서 엔터를 쳐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잘못됐고 잘못 풀었고 틀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절대 참조를 안 했거나 뭔가 이상하면 여기서 제대로 값이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값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앞에 VL 참조함수를 쓰면 되겠죠. 배열의 터널에서 값을 검색해서 지정한 열의 같은 행의 데이터를 돌려주는 거. 탭. 우리가 선택한 얘가 lookup value, 찾는 값이 되는 거고요. 컴마를 쳤더니 컴퓨터한테 야, B 좀 갖고, B 좀 찾아줘, D 좀 찾아줘, D 좀 찾아줘, S 좀 찾아줘 라고 했더니 컴퓨터가 테이블 어레이 어디서 찾을 건데?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테이블은 표고 REF 레인지 어레이는 범위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 표에서 찾아 라고 하되 나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하시고, 그죠? 컬럼 인덱스 넘버. 컬럼은 열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첫 번째 열에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을 찾았어. 그랬더니 컴퓨터가 그러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오면 돼?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표를 기준으로 하나, 둘, 두 번째잖아요. 이 컴마.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한 값이야, 유사한 값이야, 애매모호한 값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확한 값 0. 엑셀에서 true는 1, false는 0이니까요. 아니면 정확히 일치를 선택하셔서 탭키를 눌러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치면 이렇게 갖고 오면요. 우리는 계산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출문제 1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부분은요. 2번 정도, 2번 조건을 써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 그 다음에 헷갈릴 부분이 라운드 함수를 써서 소수점 표시하거나 1의 자리, 10의 자리로 표시하는 이 부분들, 요 정도 빼고는요. 1번,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좀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이요. 자, 분석 작업부터 기타 작업은요. 우리가 10점, 10점, 40점을 꼭 따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부분합이 나왔죠? 부분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부분합이 뭔지를 아셔야겠죠. 부분합은요. 뭐예요? 부분 계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별이 남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부분 계산하는 게 부분합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섞여 있다고 하면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계산하는 게 부분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정렬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부분합이 나오면 딱 세 가지가 떠올려요. 정렬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정렬을 했으면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을 맺어줘야 돼.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 계산할 경우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줘야 돼. 요 세 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요. 부분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외워질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문제를 볼게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1학년 중간고사 성적표 표에서 그림과 같이 성별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최대값과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문제에 친절하게 나오네요. 정렬,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평균의 소수 자릿수는 1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일단은 부분합을 해야 되니까 표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의 정렬부터 갑니다. 정렬 기준은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쵸? 확인 그러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부분합을 누르셔서요 그룹 8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으면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8 항목을 성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 하라고 했냐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최대값 그러면 함수는 두 번 한꺼번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따로따로 해주신 거예요. 최대값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총점은 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최대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시 총점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분합을 다시 눌러서요. 함수를 평균으로 바꾸되 체크는 빼시고 총점의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총점 필드만 선택하시되 자, 세 번째, 우리 부분합의 세 번째 뭐예요? 두 번 계산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언체크를 안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처음에 계산했던 애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된 거 뭐요? 평균, 총점의 평균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최대값도 표시하고 평균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언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부분에서 최대값 구해졌고요. 여기 남평균이 396.333, 400.75.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396.3, 400.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요? 얘의 평균의 소수 자리는 1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 평균을 선택을 해서 평균의 값을 선택을 해서요. 보기에 있는 얘를 어떻게 해요? 소수 자릿수를 첫 번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보여지는 모양을 그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계산 작업보다 간단하게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합은 세 가지 정렬, 그룹,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 해제 요거 해주시면 되죠.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네요. 자, 피벗 테이블은 우리가 여기 있는 필드, 요 첫 번째 필드를 가지고 문제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표를 선택을 하시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을 갖고 오신 다음에 문제를 볼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A21셀, 그러면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에서 A21셀을 클릭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필드명이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백화점 임대 현황표의 매장 위치는 보고서 필터. 매장 위치는요, 보고서 필터로 갖고 오래요. 자, 매장 위치를요, 보고서 필터가 아니라 행 레이블로 집어넣을게요. 그랬더니 1층, 2층, 3층, 4층. 매장 위치를 열 레이블로 집어넣을까요? 1층, 2층, 3층, 4층. 매장 위치를 값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그쵸? 넣을 때마다 얘 느낌들이 조금 틀리잖아요. 행 레이블은 Y축 느낌. 열 레이블은 X축 느낌. 값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값으로 표시되는 거. 그런데 매장 위치는 보고서 필터 두 칸 위에 이렇게 생깁니다. 매장명은 행 레이블. 매장명은 행 레이블이라고 있잖아요. 열 레이블로 넣으니까 X축 느낌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행 레이블로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했냐면 매장 구분은 열 레이블. 매장 구분은 얘는 또 이렇게 보세요. 느낌이 틀리잖아요. 열 레이블. 그러면 이렇게 X축, Y축 느낌의 얘네들이 나오고 여기 안에 값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값에 임대료와 관리비의 평균. 임대료를 값으로 집어넣고 관리비를 또 그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뿅 표시가 됐는데 이렇게 집어넣고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A21셀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있고요. 그렇죠? 보고서의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 얘는 피벗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에 가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피벗 테이블의 매장 위치가 1층인 자리만 표시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매장 위치를 모두가 아니라 1층만 확인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층에 있는 매장만 검색이 돼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피벗 테이블의 피벗 스타일 보통 12 그러면 피벗 디자인에서 보통 12번째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뿅 바뀌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또 분석 작업 2번이요. 분석 작업에 나오는 1번, 2번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 뭐 시나리오고 나올 때도 있고 통합이 나올 때도 있고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돌아가면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있는 유형들을 익히시면 되겠죠.
자, 기타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매크로와 차트 작업입니다. 이것도요, 어렵지 않아요. 매크로 작업은 표 밖에서, 여기 있는 표 밖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표 밖에서. 문제를 볼게요. 총점을 구하려는 매크로가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설정하려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역에 필기 점수의 총점을 계산하는 필기 점수의 총점.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썸이라는 함수를 써서 총점의 합계를 구하고 플러스 모양으로 내려서 각각의 친구들의 합계를 다 구하시오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요. A3부터 E13까지 선택을 하고 여기에 테두리 설정하는 거. 우리 아까 2번 문제에서 했잖아요. 1번에 2번. 테두리 설정하는 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매크로는 우리가 이 하는 작업들을요, 다 저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장을 한 상태에서 이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지정하는 것까지가 기타 작업 1번 문제예요. 자, 문제대로 볼게요. 자, 아까 총점을 계산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하시면 안 되고 표 밖에서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정해서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개발 도구에 매크로가 있죠? 매크로 기록을 누른 다음에요. 우리는 문제에 보니까 뭘 만들려고 했냐면요. 매크로 이름은 총점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총점이라고 써볼게요. 총점이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면요. 여기 있는 개발 도구에 있는 매크로 기록이 기록 중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면 기록 중지로 바뀌었죠. 그쵸? 그럼 우리가 할 것만 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는 sum이라고 쓰시고 65, 55, 80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바로 닫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따라 당기면 다른 친구들의 값이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밖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겠어요? 기록 중지를 누르셔야죠. 그렇죠? 다 했으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다 했으니까 기록 중지를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문제에 총점이라는 매크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를요 지우시고 매크로 기록 옆에 보면 여기 매크로라고 있잖아요. 굳이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확인 안 해보셔도 됩니다. 도형을 달고 그냥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매크로를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매크로를 먼저 누르고 실행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뿅 생겼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지우시고요. 왜냐하면 요거를 달고 딱 눌렀을 때 작동이 되는지 봐야 되니까. 자, 삼각형을 보니까요.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 매크로 옆에 보면 여기 추가 기능이 있고요. 컨트롤이 있습니다. 개발 도구 컨트롤에 삽입의 양식의 단추 제일 앞에 있는 거. 얘를요. G3, H4. G3부터 H4까지 그려 넣으라고 했죠. 이 단추의 경우는 매크로 지정이 한 방에 떠요. 그래서 총점을 지정을 꼭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에 내가 만든 매크로가 들어간 거예요. 단추 1의 이름을 문제에 보니까 총점으로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른 셀을 선택을 하고 손가락 모양이 왔을 때 클릭을 해서 얘가 뿅 들어가면요. 우리는 1번 문제를 맞춘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매크로를 다시 만드셔야죠.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매크로의 이름이 테두리라고 되어 있네요. 테두리라고 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문제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A3부터 E13셀까지 선택을 하고 여기에 뭐 하라고 했어요? 모든 테두리를 지정하라고 했죠. 홈에 있죠? 홈에 글꼴에 모든 테두리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크로가 끝났으면 표 밖에 나와서 꼭 기록 중지를 하셔야 돼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테두리라는 매크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홈에서 테두리를 없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도형,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갖고 와서 G7, H8, G7부터 H8까지
그려주세요. 도형이랑 단추의 틀린 점은요. 도형은 매크로 지정이 바로 뜨지 않아요.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텍스트를 테두리라고 쓰고요. 가로, 세로 중간으로 맞춰주래요. 홈에 보시면 여기 가로, 세로 이쁘게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매크로를 지정을 안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하이퍼링크 매크로 지정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든 테두리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셀을 선택하고 여기 올렸을 때 손가락 모양이 생기면 얘를 클릭을 해서요. 이 테두리가 그려지면 우리는 다 맞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번의 1번 문제 10점을 또 따게 되는 거죠. 매크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유형 커마 리급의 매크로의 유형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계산을 하거나 서식을 적용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테두리를 만들거나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소수점을 표시하거나 요런 정도거든요. 아니면 얘를 뭐 통화 형식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다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차트는요, 문제에 보이는 쟤를 우리가 이 얘를 문제집에 있는 쟤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걸 하는 방법은요, 1번부터 5번까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판매량과 판매 총액의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지금 얘를 딱 눌러보니까 지금 판매량과 판매 총액만 필요하잖아요. 판매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차트를 선택했을 때 판매가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판매가를 지우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파란 선에서 판매가만 없애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판매량과 판매 총액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판매량과 판매 총액. 이렇게 되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총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판매 총액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판매 총액의 계열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꺾은 선형에 얘는 항상 요겁니다. 커말에서 나오는 거는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 얘가 이렇게 뿅 바뀌었고요. 그리고 얘가 바뀌니까 수치가 높아지니까요. 판매량에 해당하는 값들은 아예 보이지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조축으로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보조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3번이요. 보조 세로값축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800, 주단위는 100. 0, 100, 200, 300, 700까지만 돼 있잖아요. 보조 세로값축을 더블 클릭하셔서 얘를요. 최대값은 800, 8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주단위는 어떻게요? 100단위로 그냥 바뀌었네요. 그래서 100단위로 돼 있으니까 닫기. 범례는 아래쪽으로 배치하고 글꼴 도둠체 크기 11, 글꼴 스타일 굵게 범례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여기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레이블에 보면 차트 제목, 축 제목, 범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표 거의 커마 리급에서 아니 차트 문제에서요. 이 레이블에서 거의 다 대부분 많이 해요. 거의 한 7%, 70%, 80% 정도 범례에서 아래쪽으로 범례를 바꾸시고 그죠? 홈에 뭘 바꾸면 돼요? 도둠체 도둠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도둠체 11포인트 11포인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굵게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자,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있죠?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체크 그 다음에 닫기 이렇게 해주시면요 문제대로 바뀌었죠. 그쵸? 문제대로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차트는 빨간색이고 쟤는 초록색이고 하잖아요. 그쵸? 자, 얘는요 우리가 얘를 이렇게 지워서 그래요. 얘를요 우리가 파란색으로 당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시면 1번 문제에서요. 데이터 선택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판매가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판매가를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판매가를 제거.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색깔은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판매량은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이 아니라 뭐가 돼야죠? 세로 막대형이 됐어요. 그쵸? 세로 막대형. 그리고 얘가 보조축. 요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야매로 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시면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당겨서 하셔도 되는데 이 그림이랑 이거 틀린데 그럼 이거 틀리면 어떻게? 라고 하시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시면요 그냥 FM으로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눌러서 뭐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판매가 선택하시고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거를 눌러서 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 1회 문제를 해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뭐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첫 번째 기출문제 1번이니까 전부 다 새로운 문제인 거죠. 그쵸?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계산 작업만 우리가 좀 잘 풀 수 있으면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시면 다 그냥 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문제들을 하나씩 푸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 말씀드렸지만 그 유튜브에요. 여기 있는 문제들 기출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부분들을 여기 있는 부분들만 풀고 가셔도요. 여러분들 그냥 눈 감고 시간이 아마 남으실 거예요. 한 20분, 30분 정도에 다 풀고 한 10분 정도 남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새롭게 또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기출문제 1번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1번부터 기출문제 10번까지 이렇게 풀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번 문제를 풀면서 그냥 실시간으로 이 시간대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좀 같이 풀면서 어떤 게 헷갈리세요? 라고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좀 해볼까 했는데 또 그게 또 여의치가 않네요. 여하튼 이렇게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